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위해 1,000명이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부는 내년 초까지 운영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운영 조직의 근거가 될 법률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흔들리는 창문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들어가야 할 부품이 몽땅 빠졌습니다. 영화 명량의 배경인 진도와 해남에서는 극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보고 싶어도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배급사가 직접 영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무한 상상실이 국립광주과학관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9월에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초에 1,000명의 운영 인력을 뽑고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하겠다며 추진단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게 가능하려면 앞으로 2달 안에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발표한 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은 이사회와 전당장, 4명의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6개 본부 21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21개 팀은 420여 명의 정규 직원으로 구성되고 300여 명의 시간제 근로자와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채용됩니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60%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채용해 전당 운영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조직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10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당을 특수법인화하는 정부 법안과 국가 소속 기관으로 두자는 수정 법안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당 조직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9월 개관은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기 때문에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넘어서게 되면 9월 개관이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전당 개관 전에 공연과 전시 콘텐츠가 다 채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제작된 작품을 선보이는 일반적인 예술기관과는 달리 문화전당은 연구와 창작이 중심 기능이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창제작센터는 어떤 면에서 일반하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뭔가 창작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과 기능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추진단은 예정대로 전당이 문을 열면 개관 첫 해에 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지 남은 기간은 1년 남짓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논란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엔날레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지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시장이 맡고 있는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면 행정 개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전시 예산의 83%를 국가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구조를 개선해 경영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민과 건설사가 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해결도 안 되고 제자리에 맴돌 때가 많죠.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창문이 이상하다며 광주 MBC 보도국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도면도 구해보고 창문도 뜯어보며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3달 된 신축 아파트. 갓 이사 온 새 집인데 창문을 닫을 때마다 유리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황당하죠. 왜냐면 새로 지어진 집이고 이제 입주를 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는 한 집만 그런 건가 해서 다른 동에 가봤더니 더 심한 흔들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틀이 떠 있으면은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만약에 강풍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집으로 날아올 수도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불안하죠. 주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심한 흔들림.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전문 업자와 함께 창문을 뜯어내보겠습니다.
창문을 분해했더니 유리를 고정해주는 부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안 움직이게끔 야구에 붙여주는 게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취재진이 입수한 창문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면 빠져있는 문제의 부품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품이 빠지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까지 주고 있는데 실제 시공 과정에서 실수로 이 부품이 전부 빠져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입주자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던 건설사도 도면을 본 뒤에는 1200여 세대 전체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창호의 블럭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코킹 충진제를 주입해서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하자를 인정하고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입주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주요 시정 현안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로 백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로 이름 붙여진 백인위원회는 19세 이상의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 달 말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정책의 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 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 씨는 오늘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화물 과적을 너무 원해서 사측의 재고를 바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화물을 더 실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청해진 해운 물류팀 직원 김모 씨는 세월호 출항 직전인 지난 4월 15일 승용차를 대충 실어 배를 가득 채웠다며 고박도 많이 안 된 상태였다고 말해 방청석에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 상주 모임이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 상주 모임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가족 대책위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궤변으로 묵살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대통령 면담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화 명량이 그야말로 대박을 치며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정작 명량대첩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는 진도와 해남 주민들은 극장이 없어서 이 영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명량 배급사가 직접 영화를 들고 현지로 갔는데 인기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1,600만 명이 관람한 영화 명량. 정작 명량대첩의 실제 현장, 울돌목의 주민들에게 영화는 그림의 떡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극장이 있는 곳은 목포와 순천, 여수 등 단 3곳뿐. 지난해 국내 영화 관람객 2억 명 시대가 열렸는데도 전남은 영화 보는 일이 연례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에서는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향토문화회관에서 안 해주면 볼 수가 없어요. 국민 3분의 1이 본 영화 명량을 명량대첩 전승지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급사가 직접 영화를 들고 진도와 해남을 찾았습니다. 영화 시작 1시간 전부터 무료 배부한 600장의 영화표는 정확히 12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4번의 상영을 통해 말로만 명량을 눈으로 영화표를 받지 못한 주민들과 안전요원들 간의 실랑이까지 이어졌습니다. 모처럼의 문화활동에 주민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 걱정과 우울감을 잠시나마 떨쳐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어렵게 우리가 참 이겨내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진도 국민들도 그 어려운 속에서 힘을 내갖고 열심히 살아야죠. 영화 명량 제작진과 배우들은 오는 10월 명량대첩 축제 기간 진도를 찾아 청소년과 대화를 여는 등 흥행의 고마움을 명량해협에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립광주과학관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키워주는 6가지 주제의 무한 상상실이 생겼습니다. 정지성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피 묻은 옷가지와 발자국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가상의 살인사건 현장에서 아이들이 범인 찾기에 몰두합니다. 범죄 현장에 남은 지문을 채취하고 특수 안경으로 숨어있는 증거도 찾아냅니다. 메시지가 뜨죠. 이런 물건들은 직접 못 보는데 여기 와서 과학수사대에서 와서 보니까 엄청 신기하고 재밌어요. 스크린 앞에 선 아이들이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연히 검은 줄로만 알았는데 빛에 따라 초록색, 빨강색으로도 바뀌는 그림자 색깔을 보며 빛의 종류와 성질을 배웁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의 문을 연 무한상상실은 6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다양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창의 공작소, 3D 구현실 등의 공간에서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들이 실제 작품으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그리고 문화예술이 소통하는 아이디어 실험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의 무한 상상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전에 광주과학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사측과 단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2일에 이어 내일 또다시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 공장은 내일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6시간씩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당분간 주말 특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